여러분, 요즘 원양산 오징어 가격 장난 아니죠? 아니 무슨 5월에 떨어진다 그래놓고 떨어진 갯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가격이 또 언제 내려갈까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두세 달 전부터 이 사태를 알고 싹 다 재고를 확보한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6개월 동안 원양산 오징어 때문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오징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2025년 오징어 현명하게 납품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양산 오징어 가격이 안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급 자체가 끊어져 버렸어. 지난 5년간 원양산 오징어는 4월에서 6월에 한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갔어. 그런데 올해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냐? 포클랜드에서 조업을 5월도 안 돼서 포기해버린 거야. 포클랜드 제도 천연자원부 제임스 월슨 국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생물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즉 오징어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 있죠. 아니 그 많던 오징어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지구온난화라고 해도 오징어가 아예 없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포클랜드에서 조업을 하는데 잡히는 것마다 다 새끼 오징어인 거야. 그런데 얘네까지 잡아버리면 앞으로 오징어 종이 멸종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징어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의 관건은 이 작은 오징어가 언제 커서 언제 한국에 들어오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야 제가 힘을 받고 계속 이런 수산물 도매 정보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양산 오징어 가격 언제 내려갈까?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 이번 연도 11월, 늦으면 내년 1월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스페인 선단이 포클랜드 해역에서 약 10,000톤의 규모의 오징어를 조업 중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 시장이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아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 일본까지 있어. 따라서 한국에 원양산 오징어가 들어오겠지만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상을 제가 계속 컨텐츠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반드시 구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징어가 대량으로 한번 들어오면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또 빠르게 소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년에 또 오징어 외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가격이 올라갈 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장님들이 계신다. 실제로 저에게 문의 주신 분 중 서울에서 오징어 볶음집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3월 말에 제가 오징어 가격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재고 확보해 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3개월치를 확보를 하셨어.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른 경쟁 업체들을 가격적으로 따돌릴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덕 업체들은 어떨까요? 가격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말 안 하죠. 왜냐? 비싸게 팔수록 수익이 커지거든. 그리고 말하면 일도 복잡해지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믿을 수 있는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도매문의가 이미 폭주해서 문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산물 도매에 대한 정보를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확인을 하셔라. 어떤 업체와 거래하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부터 신선도,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업체들을 찾기가 어려워. 네이버에 수산물 도매업체를 쳐도 잘 안 뜹니다. 심지어 몇 곳을 알아보고 상담을 해봐도 가격이 다 다르고 추천하는 수산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수산물 납품받으면서 혹시 고민이 있거나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 띄워둘 테니까 꼭 시청하세요. 한 3개월 전인가 강원도 쪽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나이가 40대 초중반이신데 혼자서 2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한테 약간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사장님 정말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도매업체 3곳이 똑같은 오징어 가격을 물어봤는데 한 곳은
15만원, 한 곳은 17만원, 한 곳은 20만원이래요. 대체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더 충격적인 건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A 업체에서 받은 오징어가 다 상해서 도착을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B 업체로 바꿨더니 거기는 또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배송이 온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음식 기다리다가 욕하고 갔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 사장님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좋은 도매업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식당 사장님들이 그걸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도매업체들도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를 어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검증된 도매업체 2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검증한 도매업체들과 정말 좋은 식재료를 찾고 있는 식당 사장님들을 연결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 이 서비스 받으신 사장님들은 동아줄을 맞는 것 같다 라고 만족을 하셨지만 솔직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장님들이 이 서비스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기도 하고 확실히 이 서비스가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뭐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중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국의 유통시장의 문화를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 쌓아온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를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가치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걸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나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더 좋은 서비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컨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